이런 까닭으로 혼침과 잡념이 다 마음에 들게 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화두에 진이가 나지 않고 주작하는 까닭으로 혼침과 도그, 도그는 산란을 말합니다. 도구가 들게 된다 했습니다. 이 혼침은 정신이 혼미해서 몽롱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도그 산란은 분내망상이나 또 다른 이유로 정신이 흩어지고 아주 어지러운 상태를 말해요. 이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구니는 뜻을 돈독히 세워서 오직 이 일 밝힐 것만 힘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혼침과 산란은 본래 자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선하는 사람의 생각이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래요. 참선자의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이 혼산이 들어올 수 없죠. 참선자의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이 혼산이 들어옵니다. 이 화두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살아있어야 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똘방똘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두, 생기있는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옛 어른 말씀에 화두 참고는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해라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는 쥐구멍 앞에 네 다리의 힘을 쥐어 딱 붙이고 앉아서 쥐가 나오기만 하면 단번에 처치할 듯이 꼼짝 않고 오직 쥐구멍만 노려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나 자기보다 큰 짐승이 나타나면 그 헐기덜기 눈치를 보면서 슬슬 피하는 그 영리한 놈이 그 쥐를 발견하면 힘센 짐승이 나타나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두 눈에 막 불이 철철 흐를 정도로 잔뜩 쥐구멍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화두 참고는 그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그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쥐구멍만 노려보듯이 마음의 눈인 화두를 한 곳에 메워두고 또렷또렷하게 생생한 정신으로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참고를 해야 돼. 그래 언제나 어디서나 조금 어둡지 않게 참고해야 됩니다. 이 참선자 중에서는 이 죽은 공부를 하는 이가 많아요. 이 공부는 살아있는 공부, 깨어있는 공부를 해야 돼. 이 참선자가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밤이나 낮이나 꼼짝 않고 화두만을 염두에 두고 이 일 밝히기만 생각한다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어찌 그 망상에 떨어질까 걱정하며 혼침에 빠질까 근심하겠어요. 이렇게 어둡지 않게, 절대로 어둡지 않게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면 화두는 진이가 돌발이 돼서 이내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될 겁니다. 혼침과 산란이 일어나거든 모름지기 포단을 높이 돋고 척양골, 척추뼈를 바로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몸뚱이채로 화두를 한번 들어보세요. 화두가 진실하고 간절하면 혼사는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갱료 좌득 판정홀이라. 일자엔 수만의 크등 당지시하 경계홀이니 명각 안피중 크등 편착 정치하여
제 화두 1, 2승하야. 다시 안점에 단정을 요한다 했습니다. 이 참선자는 외형이 좀 단정하게 여법하고 엄숙하게 앉아야 됩니다. 즉 혼침과 산란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앉아야 돼요. 한 27, 8년 전에 지금 백양사 조실로 계시는 소홍스님께서 이 803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로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해 동안 그때인데 이 장을 세 토막이나 절단하는 대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허약했어요. 어찌나 추위를 타시던지 옷을 아래 위 합쳐가지고 25-6개를 집었다고 하던가. 그때 그 시자 스님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간혹 선원에 들어와서 정진을 했는데 정진할 때는 뭐 꼼짝 안 해요. 이 자세가 흩어지거나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그때 그 대중 중에서 석호 스님 참 대단하다. 큰 무서운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진할 때는 그런 그 수술 직전에 그런 노스님처럼 그 몸이 허약하고 참 그렇게 추위를 타면서도 앉을 때는 무섭게 앉듯이 이 정진할 때는 좀 무섭게 앉아야 돼. 이게 단정하게 혼산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앉아야 됩니다. 첫째, 수마가 오거든 마땅히 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하니 이 수마, 이 수면이 공부하는데 큰 마구니가 된다 해서 보통 수마라고 합니다. 이 졸음은 정신 상태가 해이하고 이 화두가 간절하게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이 참선자는 졸지 않아야 돼. 이 졸지 않을 정도로 이 정신 상태가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습관적으로는 절대 안 졸아야 됩니다. 이 습관적으로 졸 정도가 되거든 나는 아직 화두할 정신 상태가 덜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아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 졸음이 많은 사람은 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 졸음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첫째는 음식을 좀 적게 드셔야 돼. 이 참선자 고향은 하루 2끼가 알맞습니다. 식후에 차 한 잔 간단하게 하는 정도. 그 식사량은 약간 좀 부족하게. 식후에도 조금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더 먹었으면 싶을 정도로. 숟가락을 놓기가 좀 아쉬울 정도로 먹는 것이 알맞습니다. 위장의 한 8부나 9부 정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해요. 식사 후에 바로 좌선을 해도 거북스럽지 않고요. 식곤증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선원에서 하루 3끼 보양을 하는 곳도 있는데 하루 3끼는 너무 많아요. 어떤 선원에서는 오전 오후 차담까지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앉으면 졸기 쉽고 많이 먹고 운동량이 적으니 병나기 쉽고요. 이 참선자 병의 대부분이 실컷 먹고 운동하지 않는 데서 오거나 이 상기정세로 인해서
병이 됩니다. 옛날 선지식의 식사는 칠부라고 했어요. 이 참선자의 식사량은 조금 적게 하여 항상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게 해야 돼. 그래서 졸음이 오지 않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도 닦을 마음을 항시 내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졸음이 많은 사람은 두 번째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얇게 입으세요. 이 참선자는 이 한겨울이라도 누비 같은 두텁고 무거운 것은 삼가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중무장을 하듯이 누비를 입고 두터운 옷을 끼 입는데 그렇게 두텁게 입고 몸이 따뜻하면 본래 망상이나 육체적인 욕망이 일어나기 쉬워요. 졸기가 쉽습니다. 그럼 참선자의 몸은 항상 선선하고 이 춥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요. 방 안 공기도 맑고 시원하게 해야 건강에도 좋고 혼침이나 이 졸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얘들은 말씀이 기한의 발도심이다 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데서 도심이 일어난다 했어요. 도를 닦는 사람은 먹을 것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적당히 적게 먹을 줄 알아야 되며 아무리 입을 것이 많더라도 조금은 부족하게 약간은 좀 추위를 느낄 정도로 선선할 정도로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심이 되고 화두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 참선자는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야 돼. 힘을 많이 써서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하면 공부할 의욕도 안 나고 졸기가 쉬워요. 화두 이외의 행동으로 피로해서 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흔히 묵언을 하는데 묵언을 하고 눈을 판개하는 것도 에너지를 덜 소모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소화시키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 어떤 참선자는 사중의 온갖 일을 다 간섭하고 안 해도 될 만한 일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는 그저 앉자마자 코가 떨어지고 코를 돌돌 골면서 자기도 합니다. 이 참선자는 참선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기력을 소모하지 말고요. 힘을 똘똘 뭉치듯이 해서 공부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안간힘을 다해야 돼. 이 기력이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노인이나 여성일수록 체력을 관리할 줄 알아야 화두를 간난 없이 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졸음이 많은 분은 음식과 오이복과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겨우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깨닫거든. 이 졸음이 오면 눈꺼풀이 뻣뻣하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 졸음이 오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문득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화두를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한두 번 소리내서 들어서 수마가 퇴크등 가여 상주하고 약 불퇴크등 편하지하여 행수십부하여 안두가 청명크등 우고자하여 천만초구 화두하며 급상상 편기하여 구구하면 공부가 순수하여
성력하리라. 이 수마가 물러가거든 그대로 앉아있고, 만약 물러가지 않거든 문득 땅에 내려와서 수십 보를 포행해서 눈이 청명해지거든 또 자리에 가서 화두를 천만 조고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거든 이 포행할 때도 이 뒤꿈치를 들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찬물에 세수를 한다든가 체조라도 하면 눈이 청명해질 것입니다. 화두를 천만 조고하라 했습니다. 이 화두를 1000만 번 들어서, 아니 그 이상이라도 진이가 날 때까지, 그 진이가 나서 타성일편이 되고 깨칠 때까지 간난 없이 들어가야 돼. 끊침이 없어야 돼. 이 언젠가 어디서 보니까 복싱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링에 오르자마자 계속 파고들어요. 그 초반전엔 상대 선수가 실력이 월등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게임을 잘 운영합니다. 그래 그 점수를 착실히 따요. 그런데도 그 맞으면서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도전하는 그 선수에게는 막 질려버린다는 거래요. 맞으면서 들어오고 맞다가는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막 달려들다가는 맞고 비틀거리다 또 쓰러지고 해서 완전히 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상태가 되고 그 유혈이 낭자해도 그렇게 지독하게 파고드는 선수에게는 그 상대 그 실력이 월등한 선수도 막 혼이 빠졌어요. 싸울 의욕이 사라지고 팔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무섭게 도전하는 그 선수에게 그야말로 7전8개의 상처 뿌린 그 월계관이 씌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참선자는 이런 그 아주 지독한 이 선수 같아야 돼. 이 산에서 노루를 잡으다가 가둬놓으면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서성거립니다. 왜냐? 이 탈출할 구멍만 찾는 거래요. 그 얼굴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뭐 아량꽃 하질 않니. 먹이를 줘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노루는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오직 도망갈 마음뿐이래요. 이 참선자는 그 끈질긴, 그 고집스러운 그 지독한 복싱 선수처럼 안 되면 들고 또 들고 도전하듯이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래요. 이 화두 참고인은 그 노루가 죽을 때까지 도망갈 구멍만 찾듯이 이 공부를 타파할 집념에 불타야 합니다. 이 공부인은 쓰러질 때까지 쓰러지면서도 이먹고 해야 됩니다. 쓰러지면서도 이먹고 해야 돼. 그래서 참 공부에는 아주 고집스럽고 끈질긴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종정도 지내신 그 근대고승인 효봉스님은 그 입적하시기 직전에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 화두가 성성해야 이 좌탈인망을 할 수 있다는 거래요.
어쨌든 참선자는 이 숨 떨어질 때까지 화두가 없어지질 않아야 돼. 숨 떨어질 때까지 화두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직 화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채찍하여 오심을 일으켜서 오래 하면 공부가 순숙해서 바야흐로 능히 힘을 들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한결같이 채찍하여 오심을 일으켜서 보통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경책을 해서 오심을 일으키라 했습니다. 이 경책은 항상 하고 매일 해야 돼. 이 돌을 닦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주 여법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주상 같은 경책을 하고 엄벌을 내려야 돼. 그래서 주마가편이 되기,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이 그 잘 되는 공부를 더 잘 되게 해서 일취월장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선에 가도 너무 경책을 안 해요. 이 경책 자체를 싫어하고요. 이 졸아도 심하게 졸지 않는 한 대중에게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면 막 그냥 둡니다. 하루 종일 망상을 피워도 이 경책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상한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이 경책을 안 해도 알아서 할 정도가 되느냐? 법문은 알아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래요. 얘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멱살을 잡고 물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막 할을 하고 방을 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참 부처님 가신 지가 말법 세상 중에 말법 세상이라서인지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참선자 스스로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흉내내기에 급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책은 매일 하고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 경책하는 분위기가 돼야 모두에게 공부가 도움이 될 겁니다. 안 되는 화두라도 채찍질해서 오래 하면 공부가 익어서 힘을 덜게 되리라. 이 힘을 덜게 된다는 것은 힘이 생겨서, 즉 화두에 힘이 생겨서 화두를 힘써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도 불용심 제화두하여도 자연현전시하여 경계급 신심이 개푸동승하며 몽중에 역기덕 화두하리니 여시시에 대오가 거내리라. 이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안 들리는 화두를 억지로 의심을 지어서 들지 아니해도 자연히 저절로 화두가 앞에 나타날 때 이러면 앞이란 목전을 말합니다. 현전이란 항시 앞에 들려있는 상태를 말해요. 의심을 짓고 일으키지 않아도 성성하게 조금도 변화가 없이 들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경계와 몸과 마음이 이전같이 아니하며 이 화두가 되면 경계가 다르고 몸은 가볍고
가뿐해집니다. 그 외모는 공부하느라고 백결 누더기에 꺼벙하고 볼품없으나 그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한 막 기상이 충천합니다. 이럴 때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을 차도 별로 아픈 줄 모릅니다. 망아지처럼 막 하고 뛰어다니도 지치지가 않아요. 고양도가 화도 안 될 때는 그래 소화가 안 되다가도 화두가 잘 되면 막 한 그릇씩 수북수북 먹어도 그래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기고만장해집니다. 그 선방에서 조는 분을 보면 공부하는 수자가 뭐 저래. 저러고도 밥 먹는다고. 에이 밥통 같은 것들. 함에 아주 자기상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두가 잘 될 때일수록 자기를 잘 다스리고 억제해서 그 화두가 안 돼서 아주 괴롭던 그 초보 시절처럼요. 아주 담담하고 하심하는 자세로 이 잘 될수록 더 지극하게 화두를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절대 덜떠서는 안 돼요. 넘치지 않아야 되고요. 화두가 깊어질수록 자기를 잘 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꿈속에서도 또한 화두가 들리리니 이와 같은 태 큰 깨달음이 가까우리라. 이 화두가 진이가 나서 동정,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이 되고 말을 하고 책을 봐도 또 깊은 사고를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는 화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번뇌망상을 다 피우는 거래. 행동도 화두가 그 안 될 때, 새 속에 있을 때 그 행동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고요. 이 참으로 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꿈속이지만 아직도 새 속에 있는 이 신세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래요. 이럴 땐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분심을 내고 시금을 전폐하고라도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간절히 참고해가니 이내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꿈에서나 깨어서나 화두가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 해인사 돌아가신 철수님은 그 탕마하러 가니 대뜸 묻기를 너 몽중일려 되나? 묻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상대도 안 했다는 거래. 그 고인의 말씀에 몽중일려도 안 되는 지혜로 중생을 현혹하면 자신과 남을 가르치면서 부처종사를 없애는 마군이다 했습니다. 이 몽중일려 정도는 돼야 얕은 소견이지만 감히 화두를 입에 담고 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인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몽중일려도 안 되거든. 입을 딱 다무세요. 이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화두가 들리면 큰 깨달음, 확철대오가 가깝다 했습니다.